면접관하고 면접자와 뭐 다대 1 그냥 늦게만 제출 안 하시면 됩니다. 높은 점수를 보유하신 지원자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언어탐닉의 지민입니다. 오늘은 언어가 아닌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한국말로 말하니까 진짜 편하네요. 바로 국제기구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전 직장에서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로서 일했던 경험 때문인지 주변에 국제기구 취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팁이 되면 팁이 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국내에 소재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로서 정규직, 계약직 여러 번 채용권에 관련해서 채용 과정을 여러 번 담당했던 과정을 근거로 이야기해볼 테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학력, 전공, 경력. 지나가는 말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뭐 공고 떴을 때 초반에 제출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막바지에 지원을 하는 게 좋은지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지원자들이 막 몰려서 조금 정신이 없긴 한데 그냥 늦게만 제출 안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전공? 국제개발, 문화정책, 교육개발, 국제정치 등 이 분야에 대한 지원자가 가장 많이 몰리긴 해요. 아무래도 이런 전공을 공부하신 분들이 국제기구를 염두에 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쪽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현직자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 외에 경제, 경영, 회계 그리고 디자인, 컴퓨터공학 이런 이공계 전공자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말은 직무에 따라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많이 지원했다는 의미고요. 실제로 많은 전공자분들이 계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무용을 전공했다라든지 엔지니어링 쪽에 계셨다가 오신 분도 있다라든지 그리고 꽤나 이런 분들이 면접 전형까지 간 경우도 봤어요. 결론은 특정 관련 분야 전공자하고 그 특정 직무가 딱 정말 매칭을 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다음 순서를 지켜봐주세요. 학력. 우선 4년제 이상 졸업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격 조건에 석사 학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석사 학위가 필요해요. 하지만 석사 우대 또는 4년제 졸업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석사 학위가 필수는 아니랍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랑 전공이 매칭이 되거나 아니면 매칭이 완벽하게 되지 않더라도 석사 학위 문문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랑 매칭이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어필하면 좋겠죠. 근데 계약직 직무를 뽑는다고 해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하신 분들이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직의 형태보다는 특정 직무에 따라서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수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인기가 있는 국제협력 관련된 직무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홈페이지 담당 아니면 디자인 담당 또는 특정 언어가 필요한 직무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경력 또는 인턴 경험. 사실 더 중요한 건 관련 경력이나 인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수가 가장 크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관련 경력인데요. 관련 경력의 중요 요소로는 관련 분야 기관 또는 기업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에요. 얼마나 이 두 가지 요소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가장 베스트는 해당 관련된 기관에서 관련된 직무를 해본 경험이겠죠? 내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관에서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그리고 두드러지게 작성을 할 거예요. 꼭 해당 분야는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이제 국제기구에서 하는 업무라는 거는 대부분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여러 출판물 업무 그리고 여러 국제 국내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하고자 하는 국제기구와 좀 다른 분야에 있었더라도 본인이 했던 그 업을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을 하셔서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국제기구는 준연구소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 역량, 리서치 역량, 그리고 여러 파트너들과의 공동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 경험에 대해서는 주로 대졸 졸업자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설립된 기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직무 관련된 경험이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최대한 어떤 프로젝트에서 내가
내가 어떠한 업무를 했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객관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보통 이력서를 볼 때 이렇게 연 단위로 관련 경력이나 뭐 아니면 인턴 경험 등을 카운팅해서 보통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경력 쌓으시는 거 연 단위로 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로 쌓아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서류 전형의 경우에는 공인 어학 성적 기준으로 토플, 토익, IELTS 등 이제 몇 점 이상 성적을 최소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보유하신 지원자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물론 높은 점수를 받긴 하는데 다른 요소에서 충분히 뒤바꿀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점수가 뭐 본인이 엄청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국제기구마다 이런 공인 어학 점수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아닌 데가 있어요.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본인이 영어권 대학을 졸업하면 그것으로 성적을 대체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영어 자기소개서로 어느 정도 그걸 본인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기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영어 실력은 라이팅 실력을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여러 그런 프로젝트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협력기관들하고도 이메일로 업무를 본다든지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라이팅이 좀 부족하면 난감하겠죠? 이것도 보통 뭐 영어 번역 시험이나 논술 시험에서 판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해당 국제기구에 대해서 활약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뭐 이해도 아니면은 관련 프로젝트, 관련된 활동 등에 대한 규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보이려면 자주 쓰는 단어나 문구들을 시험에서 드러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문 논술 시험도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이 공인 영어 점수가 좋다고 할지라도 논술 시험이나 번역 시험 같은 걸 보면은 본인의 그 영어에 대한 실력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면접은 어떻게 보냐?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 직무, 뭐 시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크게 역량 면접, 일반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역량 면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지원자의 해당 분야에 대한 뭐 지식이라든지 그가 활동 경력을 기반으로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역량들, 특정 업무 스킬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면접인데요. 보통은 프레젠테이션 발표 형식의 면접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발표 면접에 대한 노티스를 주고요. 조건에 맞게 준비를 해서 면접 당일에 발표를 하면 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일반 면접은 면접관하고 면접자와 뭐 다대 1, 다대 다, 뭐 1대 다는 거의 없겠죠.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형식의 면접인데요. 보통 최종 면접일 경우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예요. 어느 정도 서류 검토하고 뭐 인성, 필기 전형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인재분들이시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지식 비중보다는 이 특정 지원자가 얼마나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까, 그리고 특정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인성과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면접에 그런 좋은 케미 잘 이끌어내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면접관들이 어떤 지원자가 인상 깊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영어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어로 이 사람이 얼마나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본인이 그 활동했던 경력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할 수 있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중요?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거는 이제 지원 공고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담당할 그 지역이 특정 언어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그 언어에 대해서 유창하게 구사할줄안다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지역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든지 프로젝트 스페셜리스트를 뽑는다면 불어 점수를 요하거나 불어 시험에 대한 평가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은 이제 러시아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는 러시아어 점수를 요구하거나 관련된 학과 전공을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된 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야겠죠. 결론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가 영어 이외에는 관련이 없다면 뭐 굳이 제2외국어가 있다고 해서 점수를 더 받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다섯 번째,
기본에 충실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인사 담당자로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제출 서류를 잘 작성해 주셔가지고 한 파일에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었고, 그리고 제발 제출 마감 기한에 맞춰서 잘 제출해 주셔야 돼요. 사실 저는 제출 서류만 봐도 이분이 좋은 결과를 받으실지 아닐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또한 사람 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즉 면접관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뭐 인성과 가치관, 그리고 이 조직에 특히나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재인지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왜 지원했는지, 내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면접관들은 다 느끼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서 많이 좋아해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해외에서 경험했던 유엔기구 인턴 경험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후!